아부다비의 왕자가 개최한 세계 최고 권위의 그래플링 대회 ADCC에서 역대 유일하게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경기에서 단 1실점도 하지 않은 아부다비의 대마왕이라 불린 브라질의 주짓대로 히카르도 아로나. 종합 격투기 선수로서도 최고였던 그는 간절히 UFC 행을 원했지만 UFC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로나는 왜 UFC에 가지 못했을까요? 1978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니테로에서 태어난 히카르도 아로나는 어릴 때부터 유도와 가라데를 배웠습니다. 아로나는 13살 때 우연히 발리투도를 보게 됐고 충격에 빠집니다. 유도와 가라데를 모두 내팽겨치고 주짓수에 빠지게 되죠. 동네 체육관에서 주짓수를 시작했던 아로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배울수록 주짓수를 더 잘하고 싶었고 동네 체육관에서 명문팀으로 체육관을 옮깁니다. 아로나는 각종 대회에 나가 상을 휩쓸었고 그래플링 최고 권위를 가진 대회인 ADCC에 참가하여 쟁쟁한 현역 선수들을 모두 꺾어내고 무제한급 마이너스 99kg급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2년 동안 ADCC에서 참가한 모든 토너먼트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고 심지어 단 1점도 내주지 않고 모두 우승을 차지했죠. 그에게 아부다비 대마왕이라는 별명이 지어집니다. 발리투도를 보고 주짓수를 시작했던 아로나는 MMA가 하고 싶었고 ADCC에서 그의 활약을 목격한 여러 MMA 단체들이 계약서를 들고 그를 찾아오죠. 아로나는 그중 당시 일본 최고의 메이저 단체 링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ADCC 무패의 아부다비의 대마왕은 MMA에서도 손색이 없었고 그는 링스 미들급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미들급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헤비급 역대 최고 중 하나라고 불리는 에밀리아넨코 효도르와의 대결에서 정규 라운드에서 2차례나 마운트 포지션을 차지하고 효도르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지만 판정은 무승부로 연장 라운드에 돌입했고 결국 판정패를 당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로나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판정 논란이 있는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도르에게 첫 번째 패배를 안긴 선수가 아로나였던 것이죠. 링스 챔피언이 된 그는 일본의 프라이드로 향합니다. 초반부터 3연승을 질주했고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인 척 리데를 TKO로 잡아낸 퀸튼 잭슨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상 프라이드 미들급 타이틀샷을 걸고 싸우는데 생애 첫 너가웃 패배를 당하죠. 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이는 버팅에 의한 너가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판정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고 아로나는 또다시 억울한 패배를 안게 되죠. 2005년 프라이드는 미들급 그랑프리를 개최합니다. 아로나 역시 이 토너먼트에 참가합니다. 챔피언을 포함한 16명의 선수가 토너먼트에 참가했죠. 아로나는 16강에서 KOTC 챔피언 출신인 딘 리스터를 가볍게 판정으로 잡아내고 8강에서 일본 격투기 영웅 사쿠라바 카즈시를 만나게 되는데 열도 영웅의 얼굴을 박살내놓죠. Very down the knees on top, over the hand for Sakuraba. And that's it. End of round number 2. One more round. Sakuraba doesn't look good. It's over. Yes, I thought so. They maybe should stop the fight. I wanted to say it. 준결승까지 올라온 아로나. 상대는 프라이드 부동의 미들급 챔피언 반더레이 실바. 당시 실바는 프라이드에서 20번의 경기를 가져 17번의 승리를 거둔 프라이드 최고의 슈퍼스타였죠. 그리고 브라질리언 탑팀의 에이스 아로나와 슈터박스 아카데미의 에이스 실바의 대결은 브라질 명문팀들 간의 자존심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양상은 모두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로나는 실바를 그라운드로 데려가 시종일관 경기를 압도했고 판정승을 거두며 미들급 그랑프리 결승에 오릅니다. 그런데 미들급 그랑프리는 4강부터 결승까지 하루에 끝내는 원데이 토너먼트였고 아로나는 실바와 판정까지 간 반면 결승 상대인 마우리시오 쇼군은 6분 만에 오브레임을 TKO 시키고 올라와 아로나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죠. 슈트박스의 우두머리를 잡았지만 슈트박스의 젊은 피에게 복수를 당하며 아로나는 우승을 눈앞에서 놓칩니다. 하지만 토너먼트 우승은 단체 챔피언과는 별개였고 우승자인 쇼군이 챔피언 실바와 타이틀을 걸고 싸워야 했지만 둘은 같은 체육관 소속의 각별한 사이였고 이에 실바를 꺾었던 아로나에게 타이틀전의 기회가 주어지죠. 아로나와 실바는 연장까지 가는 경기 끝에 판정 결과를 기다렸고 결과는 하지만 아로나는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데미지도 받지 않았고 포인트적으로 본인이 우세하다고 생각했죠. Puta que pariu! Que isso, meu irmão? Pô, não tô acreditando, meu.
아로나는 휴식을 취하고 돌아와 알리스타 오브레임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2007년 소쿠즈라는 뜻밖의 상대를 만나는데 소쿠즈는 직전 경기에서 같은 팀 동료인 호즈리어 노게이라를 잡아냈고 아로나는 복수를 노렸지만 Working on the head now, Verona. Oh, no, what's up? Oh, he's down, he's down. 이른바 교통사고를 당하죠. 아로나는 경기 전 dengue 증상으로 인해 맞자마자 일어설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쯤 프라이드가 도산하고 프라이드는 UFC에 인수됩니다. UFC는 강자들을 대거 영입했고 특히 UFC 최고의 슈퍼스타 척 리델이 있는 프라이드 미들급 선수들의 영입은 모두의 관심을 받았죠. 아로나 역시 UFC 행을 원했는데 아로나는 UFC에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의 지독할 정도로 지루한 갭이기 때문이었죠. 아로나는 UFC 행을 어필했지만 UFC는 아로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고 아로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약 2년간의 구애에도 UFC가 손길을 내밀지 않자 아로나는 2009년 복귀전을 가집니다. 하지만 수많은 부상과 공백기를 가진 그의 경기력은 예전 같지 않았고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UFC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로나는 1승만 더하면 UFC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커리어 내내 그를 괴롭혔던 부상들이 재발했고 결국 그의 소식은 차차 사그러들고 그는 자연스레 씬에서 사라집니다. 2014년 벨라토르가 그를 영입하려 했지만 그는 부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복귀하겠다고 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로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UFC행을 놓치고 난 뒤 아로나는 아예 주짓수로 다시 노선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세미나를 다니며 주짓수를 가르치고 있죠. 아로나가 UFC에 왔다면 더 잘했을 거라는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스타일 자체가 케이지에 더 잘 어울리고 일본에서 당했던 억울한 판정들도 UFC 룰에서는 당하지 않았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아부다비의 대마왕, ADCC 무패, 무실점의 사나이, 그래플링의 신이라 불렸던 히카르도 아로나. 만약 그가 UFC로 갔다면 역사가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